예, 노태민 기자 모시고 이번 주에서도 삼성 파운드리 포럼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노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파운드리 포럼 엊그저께 열렸습니까? 어제 열렸습니까? 그 이틀 전에 열렸고요. 저기 코엑스에서 뭐 네. 여러분 그 파트너사 IP 파트너 뭐 EDA 뭐 여러 고객사들 오셔가지고 같이 예. 이제 기조해서라고 뭐 좀 재밌는 얘기 많았습니다. 매년 이게 열리는 행사인데 네. 작년하고 좀 달라진 분위기 같은 게 있었습니까? 제일 달라진 사실 기자 입장에서 제일 달라진 예, 분위기는요. 지난해에는 한 30분 정도만 열어줬습니다. 세션에 30분 정도만 열어줬는데 이번에는 1시간 반.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뭐 삼성에 대해 좀 잘못된 기사도 쓰고 했는데 그게 삼성에 대한 기술 이해도가 부족해서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기술 세션을 굉장히 많이 오픈해 주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정말 국내 언론이나 뭐 이제 삼성 그리고 업계 전체 뭐 정말 좋은 신호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삼성이 참 못했던 게 그동안 좀 뭔가 언론에 설명하고 이런 것들을 좀 못하다 보니까 오해도 많이 키우고 네, 맞습니다.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제 좀 언론에 많이 공개하면서 언론들도 삼성이 어떤 길로 가려고 하는지 이런 것도 제대로 알고 기사도 쓰고 뭐 그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점점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게 뭐 최시영 대표라든지 이런 최시영 사장이라든지 이분들은 뭐 언론에 그렇게 많이 언급을 안 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제 뻗치기라고 하죠. 예. 소위 뻗치기라고 이제 언론에서 많이 하는데 이제 좀 하염없이 기다려서 이제 취재원에게 어떤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데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뭐 근데 물론 곤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삼성 파운드리 노조가 이제 파업을 했는데 생산 차질이 없냐? 라는 질문을 했는데 뭐 아무 말씀도 안 하셨고 저기 요즘 난리죠. 네, 맞습니다. 노조에서 전삼노입니까? 전삼노입니다. 지금 단체 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 노조가 이제 파업을 선언했고 그게 이제 조합원 대부분이 보면 반도체 쪽 맞습니다. DS 쪽입니다. 임직원이라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 포럼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데 그중에 좀 눈에 띄고 언론에 보도 많이 된 게 삼성이 이제 2나노, 3나노가 아니고 2나노 고객을 확보했다라는 게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고객이었습니까? 프리퍼드 네트워크스라고 일본 이제 AI 반도체 유니콘 기업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리벨리온이나 뭐 사피오, 뭐 퓨리오사 이런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투자자가 뭐 도요타, 미즈호, 뭐 그리고 하나 같은 이제 이런 대기업들이고요. AI 가속기를 이제 삼성 이나노 공정을 통해서 만들 거예요. 이제 디자인 하우스는 가온칩스. 그 가온칩스가 지난 2월 13일에 공시를 했습니다. 560억 원 정도 규모로 그 공시를 하나 띄운 게 있는데 고객사가 여기고요. 이나노 공정을 고객사가 공개가 되었었습니까? 뭐 언론에서 이제 기사를 했죠. 뭐 공시에는 안 들어가 있었고, 네, 공시에는 안 들어가 있었고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됐지만 PFN이다라고 이제 기사가 좀 됐습니다. 기사. 그걸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밝혔죠. 이 회사하고 우리 이나노 공정을 이용할 거라고 밝힌 거죠. 뭐 밝히기도 했고요. 그 디자인 서비스를 가온칩스가 한다라고 이렇게 보도자료에 같이 명시를 했습니다. 보니까 칩을 파운드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가 패키징까지 같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삼성에 주문을 하는 형식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2.5D 패키지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그 TSMC를 치면 코어스라고 하고 삼성 같은 경우는 iCube S입니다. iCube S라고 실리콘 인터포저에 이제 H기랑 HBR 붙이는 코어스 같은 거죠. 네네. 삼성 TSMC에는 코어스, 이제 삼성에서는 iCube S라고 부르는 기술인데 인포터저 해가지고 이렇게 2.5D로 이렇게 맞습니다. 인터포저를 깔고 위에 이제 PFN에 2나노 가속기를 하나 붙이고 그 위에 HBM 6개, HBM3 이 6개를 막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합쳐서 하는 건데 삼성 HBM3를 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삼성이 요즘 강조하는 것이 이제 경쟁사 대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은 파운더리뿐만 아니라 또 메모리, 그다음 패키징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홍보하는데 그 사례로 대표적인 사례죠. 이번에 이제 소개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사례고 삼성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AI 말씀하셨던 것처럼 AI 토탈 솔루션이라고 해서 이것을 모두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은 삼성이 유일하다. TSMC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는 가능하지만 메모리가 안 되잖아요. 뭐 삼성 같은 경우는 근데 HBM이라는 굉장히 고부가 가치의 메모리까지 같이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커스텀 HBM 관련해서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 이나노 관련해서
삼성이 이제 2나노는 어쨌든 3나노부터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A라 해서 이제 채널을 4개면이 감사하는 게이트 구조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TSMC 같은 경우에는 3나노를 기존의 핀팻 구조 맞습니다. 3면차런 형태였는데 삼성이 먼저 이제 3나노부터 치고 갔고 네, 선제 적용했죠. 예, 그다음에 2나노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그 시행착오를 겪었던 그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2나노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었고 네. TSMC도 2나노 공정을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보도 보니까 시생산에 곧 들어가고 내년부터 이제 할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TSMC 사업 어떻습니까? TSMC 이제 일단은 대만 쪽 보도를 보면 뭐 다음 주 얘기를 나오는데 일단 올해 하반기 시생산 들어가는 건 맞고요. 뭐 이제 다음 주인지는 정확히 뭐 알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하반기는 맞습니다. 하반기 맞고 본격적인 양산은 내년입니다. 내년에 이제 삼성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다 내년부터 이제 2나노 공정이 본격화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그 2나노 공정이 본격적으로 되는 게 언제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보통 이제 신제품 출시될 때랑 맞춰서 합니다. 이제 그 선단 공정이 가장 먼저 적용되는 거는 모바일 쪽 애플리케이션인데 애플이나 퀄컴 그리고 삼성 이제 삼성은 자산 물량 이렇게 먼저 선제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제 내년에는 이 삼성과 애플 같은 경우에는 TSMC를 다 맡길 거고 이제 간권은 퀄컴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3나노의 GAA를 삼성이 도입했지만 이제 애플이라든지 퀄컴이라든지 뭐 이렇게 큰 빅테크들을 고객을 유치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아직 뭐 공개한 게 없죠. 근데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3나노에서 몸을 풀었다면은 2나노부터 이제 빅테크들을 할 거고 첫 번째 가능성이 높은 쪽이 퀄컴 뭐 이쪽이 좀 얘기가 되고 있고 퀄컴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게 퀄컴이 이제 한국 기자들 만날 때마다 우리는 멀티 파운드리를 고소할 거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TSMC가 아니면 삼성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의 물량을 좀 주나 보다라고 이렇게 좀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는데 2나노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엑시노스 뭐 가장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삼성이 엑시노스를 먼저 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요. 오늘 오전에 발표 있었죠? 어젯밤입니까? 그 삼성 어젯밤입니다. 폴드볼 발표하면서 이제 갤럭시 워치 7인가 뭐 발표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들어간 칩이 3나노 기반입니다. 3나노 2세대 3나노 처음 적용 삼성에 3나노 파운드리에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아까 이제 그 2나노 경쟁에서 가장 관전 포인트가 삼성의 고도가 이제 TSMC한테 다 뺏겼던 퀄컴 물량을 갖다가 일부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TSMC도 이제 2나노 GAA는 처음이라서. 맞습니다. 저 GAA로 이제 생각하면 처음이라서 그쪽에도 좀 기술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바라보더라고요. 그래 그거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이 그래서 GAA를 먼저 선제 적용한 거고 인텔도 이제 2나노부터 GAA를 하는데 그쪽에서 좀 격차를 좀 확 좁혀야 되는 거고 TSMC 입장에서는 여기서도 격차를 유지해야 되는데 삼성이 좀 잘해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 회사만 얘기를 했는데 인텔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텔도 2나노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제 1.8나노죠. 거기 18A라고 하는데 그거를 뭐 내년 뭐 내후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여기는 모바일이 아닙니다. 모바일이 아니라 이쪽은 먼저 HPC 쪽에 먼저 시장을 공략할 거예요. 모바일 쪽도 하는데 모바일 쪽 할 수 있는 생태계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쪽은 다 자사 물량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외부 파운드리를 좀 데리고 와야 되는데 IP나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하다고 합니다. 모바일 쪽 할 수 있는 쪽은. 근데 뭐 모바일 쪽도 이 인텔의 최종 목표는 사실 애플이에요. 애플 물량을 들고 오는 건데 그걸 언제부터 좀 들고 올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인텔이 2나노, 뭐 1.4나노, 뭐 이 본격적인 정말 선단 공정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거는 HPC 시장 붙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HPC가 2나노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2년 정도 있다가 적용이 되는데 인텔이 2나노 시장에 좀 본격적으로 참전하는 거는 뭐 2026년, 2027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텔도 3나노까지는 핀팻을 하다가 2나노부터 이제 GAA 이걸 도입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뭐
그 3나노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고요. 뭐 인텔 3 공정, 뭐 인텔 4 공정 뭐 그렇게 하는데 뭐 인텔 3가 3나노급 공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서 삼성이 이제 2나노 고객을 처음 수주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2나노 이제 수주 경기 이제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 또 다른 이슈가 그 동 기자가 기사 썼던데 커스텀 HBM이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커스텀 HBM은 뭐 올해 뭐 지난해부터 또 얘기가 좀 나왔고요. 올해는 관련해서 논문도 몇 편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삼성만이 좀 잘할 수 있는 기술인 것 같아요. 이제 커스텀 HBM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원래 근데 HBM은 좀 커스터마이즈한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고객사를 대상으로 코드 띄운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원하는 그런 이제 제품이 있을 거고 AMD가 원하는 제품이 있을 건데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 HBM4나 뭐 그 이후부터는 이런 경향이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HBM3E까지는 베이스 타일을 메모리 공정에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핀펫에서 만듭니다. 핀펫에서 만들어서 이 핀펫 공정에서 고객사가 원하면 거기 이제 메모리 컨트롤 IP도 넣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ASIC 그러니까 뭐 그 GPU나 CPU에 있었던 그런 IP들을 들고 와서 이 CPU나 이 AI 반도체를 해야 되는 곳에 AI 연산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기능을 그 GPU나 CPU의 일부 기능을 이제 인터페이스 기능을 이제 베이스다에 가지고 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커스텀 HBM의 개념이고요. 그 고객사가 어떤 IP를 추가하느냐 뭐 그런 개념인데 두 번째 공개한 거는 근데 커스텀 HBM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그냥 고객사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주겠다 이건데 뭐 세인트 T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로직 위에 메모리를 올리는 건데 여기 HBM 붙였어요. SoC 위에 HBM 붙여가지고 기존에는 SoC와 이 HBM을 연결하려면 인터포저가 필요했거든요. 인터포저 없이 바로 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포저가 없으니까 면적도 줄일 수 있고 전력 소모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능도 그 인터포저에 있던 거를 여기 다 넣을 수 있어요. 여기 다 넣고 그러면 이제 폼팩터 때문에 못 넣었던 이제 애플리케이션에도 이 커스텀 HBM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형태가 여기만이 아닐 거예요. 다른 곳에서도 점점 고객사가 원하는 형태에 따라 SoC 뭐 어디 이렇게 되면 HBM 여기 우리가 붙여줄게 라는 게 이번에 삼성이 발표한 그 커스텀 HBM의 개념입니다. 고객사가 요구하면 어떠한 패키지 형태에도 HBM 붙여주겠다라는 컨셉인 거죠. 약간 패키징 솔루션에 고객이 원하는 걸 맡아서 패키징 방식을 좀 바꿔서 이렇게 작업이 되겠다 뭐 이런 컨셉으로 좀 들리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HBM이라고 하면 버퍼 다이에 그 코어 다이 그러니까 D램을 쌓는 형태였다면 이제 그게 아니라 버퍼 다이가 아니라 SoC 위에도 HBM의 코어 다이를 쌓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 이게 점점 더 확장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른 데서는 뭐 안 합니까? 하이닉스 이런 데서? 하이닉스에서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TSMC랑 같이 협력해야 돼 보니까 이렇게 삼성전자 같이 유기적으로 빠르게 적용하기는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삼성전자의 강점이 이거죠. 메모리, 패키징, 그리고 이제 로직까지 다 가지고 있다는 거. 그렇죠. 이런 거에서 이제 그래서 특히 커스텀 HBM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삼성의 차별화된 무기니까요. 커스텀 HBM가 언제쯤 이렇게 상용한다고 했습니까? HBM4부터라고 하는데 HBM4가 뭐 상용화되는 시점에 현실화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쪽에서. 근데 먼저 상용화될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버퍼 다이에 뭐 고객사가 원하는 IP가 추가되는 형태가 먼저 상용화될 거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 SoC 위에 HBM이 올라가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 업계에서는 뭐 정말 2020 뭐 후반쯤 20년대 후반쯤 가야 이런 기술이 상용화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고요. HBM4가 상용화되는 시점이 언젠데요? HBM4는 2026년 뭐 그 정도고 2026년이에요. 그럼 그때쯤에 이제 뭐 HBM4 그걸 가지고 이제 커스텀 이렇게 제공해 줄 가능성이 높네요. 버퍼 다이 쪽에 먼저 적용될 거예요. 버퍼 다이만을 가는 거. 그 아까 SoC에 올리는 형태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연도에 대해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삼성 파운드리 포럼 자체가 원래 이제 삼성이 이제 생태계를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핀립스 업체들하고 협력 이런 것들을 발표도 하고 뭐 같이 토론도 하고 로드맵도 공유도 하고 맞습니다. 뭐 이런 자리인데. 여기 좀 의미 있는 그 정책을 좀 발표했습니다. MPW
를 10% 정도 확대하겠다. 네. MPW가 뭡니까?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라고 해서 이제 팹리스의 시제품 생산을 좀 지원하는 뭐 하나의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인데 이게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팹리스가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도 웨이퍼 하나에 네. 여러 개의 그 팹리스 업체들의 칩 설계를 같이 찍어서 맞습니다. 이게 한 업체가 찍으려면 굉장히 비용 부담이 맞습니다. 크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고 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팹리스 업체들 좀 많이 활성화시켜 해달라라고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좀 비용이 발생하니까 네. 로스가 발생하죠. 이제 자기들은 칩 찍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MPW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해야 돼요. 팹리스 기업을 육성하고 정말 좋은 칩을 만들어서 이제 나중에는 후에 좋은 고객사로 키워야 되는 게 파운드리의 목적이고 이거를 원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32회인데 내년에 35회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거의 한 10% 정도 확대하는 거고요. 이거는 뭐 팹리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길 소식인 거죠. 이제 이렇게 설계를 해서 네.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이 확대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아 그렇죠. 시제품 생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거죠. 그다음 뭐 또 다른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다른 특별한 이야기라고 하면 이제 패키지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했고요. 뭐 2.3D, 뭐 2.5D 그리고 3D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객사가 원하면 다 만들어주겠다. 삼성 파운드리 포럼 올해 워낙 이제 반도체가 이제 다시 이제 업툰으로 돌아서고 이래서 좀 관심도 집중되고 기자들도 많이 갔던 것 같은데 60명 왔답니다. 예. 그렇게 뭔가 좀 눈에 띄는 그런 이슈가 발표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나노가 가장 좀 챙길만한 이슈였던 것 같고요. 뭐 이제 더 좋은 고객사가 나타나기 좀 업계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